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자, 이번에는 주니어보드 활동에서 발생되는 고충, 또 현실적인 고충이 있죠. 그 고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기업들은 예전에는 이제 체인지 에이전트라고 많이 이용했죠. 그 혁신활동, 아니면 조직문화 혁신을 바꾸기 위해서 CA를 선정해서 운영한 방식인데, 요즘은 한 몇 해 전부터는 이 체인지 에이전트보다도 주니어 보드를 많이 이용해요. 주니어 보드는 입사한 지가 한 5년 차 이내 직원들 대상으로 젊은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발생하는 고충, 그리고 조직 내 다양한 어떤 조직 운영상 문제, 조직 문화 운영상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그분들 시각에서 조직의 방향 이슈를 제기하고 그걸 이제 경영진과 소통을 통해서 이제 풀어가는 그런 형태가 주니어 보드 운영하는 형태인데, 실질적으로 주니어 보드 운영하다 보면 많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어떻게 극복하는지 대해서 방법을 좀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많은 회사들 대상으로 주니어 보드 이제 육성을 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바람직한 방법에 대해서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업의 이제 주니어 보드, 편의상 주니어 보드를 JB로 가겠습니다. 자, 주니어 보드 분들이 실질적 업무를 하다 보면 고충 몇 가지 있어요. 가장 크게 두 가지 보시면 돼요. 그 보면 실제 본인 업무를 하면서 주니어 보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심리적 압박감이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분들이 입사한 지가 5년 이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옛날 직급 진다면 사원 대리직이면 대리 이하급 직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 보는 게 시야, 그러니까 회사를 보는 관점과 시야가 높진 않아요. 그리고 산출물도 그분들 활동들을 가지고 이제 제시해 보면 아주 전형적으로 좀 불편한 거 있는 거죠. 이게 11시 이후에 퇴근할 때 택시 타야 되는데, 현재 택시비가 5,000원인데 이걸 좀 2만원 올려달라, 이런 형태. 실질적으로 이제 그분들은 조직문화 활동 포커싱보다도 복지, 노동조합에서 하는 그 복지 관련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눈높이가 높지 않는 게 당연히 현실적 문제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제 이 직급이 낮다 보니까 직원들이 자발적 참여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문화를 이제 좌지우지할 수 있는 팀장이나 차석 정도 내외를 이제 컨트롤해야 되는데 사실 힘들죠. 그런 문제가 가지고 있어서 주니어 보드도 이제 첫 해 이제 운영하다 보면 흐지부지 끝나는 게 대해서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주니어 보드 분들은 활발하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저희 회사에서 고민 많이 한 끝에 대안이 있어요. 왜냐면 그 주니어 보드 입장도 있지만 주간부서, 이 주니어 보드 운영하는 주간부서 입장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이 주니어 보드 주간부서 입장에도 이분들 주니어 보드 운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현업의 주니어 보드나 주간부서에 있는 주니어 보드 담당자나 눈높이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3년 앞을 보고 현재 준비해야 되는데, 현재만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니어 보드 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간담회 많이 하죠. 쉽게 말해서 임원들 간담회면 임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력하고 주니어 보드 가지고 있는 정보력이 완전 다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임원들이 가지고 있는 주니어 보드의 니즈는 뭐냐면, 이분들 주도해서 조직의 변화와 이제 혁신을 좀 하고 싶은데, 그분들은 주니어 보드 많이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이게 위상 요인들 뭐냐면, 산단 식당에 음식 맛이 없어요. 그 택시비 지원 좀 많이 해달어요. 그리고 야간 많이 하는 거 좀 이들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형태. 그러니까 해주세요라는 형태로 이제 주니어 보드를 의견 제시합니다. 그러면 담당 임원 입장에서는 왜 이거 나한테 이야기하냐? 저 총무팀장한테, 총무나 인사팀에 이야기하면 되고 왜 나한테 이야기하냐? 그런 식으로 인식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 주니어 보드분들이 이 임원이니까 대표 만나면 눈치도 봅니다. 그래서 편하게 한다고 이제 밥 같이 먹죠. 그러면 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발생되는 현 부작용이 뭐냐면 이는 간담회 때 참석하기 싫어하죠. 굉장히. 그런 문제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 주간 부서의 주니어 보드 불만이 뭐냐면 허접합니다. 뭘 허접하냐? 실천 과제들이. 주니어 보드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 뭐 워크샵을 통해 나온 결과물이 굉장히 허접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가지고 있는 팀장이나 차석들, 임원들 보는 관점에서는 야, 저런 과제도 꼭 해야 되나 이런 거죠. 매주 수요일날 뭐 호프데이 합시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날 뭐 금요일날 정시 퇴근합시다. 이런 형태의 아주 단발성 이벤트 형태로 많이 접근해요. 그러다 보니까 윗분들이, 아니면 실제 윗분이 아니어도 주니어 보드 아닌 다른 분들이, 팀원들이 한 소리 합니다. 왜 그런 거 하냐고. 근데 그 활동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파급성이 높지 않다는 거죠. 임팩트가. 그러니까 한 번 해도 임팩트 있는 거 하는 게 좋지, 그 계속 효과성 낮은 거 가지고 계속 해봐야 큰 파급성이 없다는 게 흐지부지 끝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쉽게 하는 거, 캠페인. 그 대부분 많은 회사들이 주니어 보드 하면 거의 다 캠페인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업무를 하고 이제 주니어 보드 업무 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냐면 주니어 주간 부서에서 캠페인 안에 잡아가지고 그거 주니어 보드 보내가지고 그 검토해서 그 실행합니다. 그럼 캠페인은 사내 게시판이나 메일로 홍보하죠. 근데 캠페인 알고 싶으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필드에서 축구에서 축구하는 게 중요하지, 축구의 중요성을 이야기해봐야 그게 임팩트 없는. 축구의 중요성 다 알고 있어. 조직문화 중요성, 조직문화 계산 중요 다 알고 있는데 왜 조직문화 또 해야 되는지는 또 캠페인 해봐야 아무 효과 없는 거죠. 그나마 남는 게 또 뭐 부서간 협업을 위한 캠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또한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실천을 하기 위한 사전의 분위기를 만드는 목적으로 캠페인하는 게 좋아요. 그런 문제들이, 그런 현상들이 막 현장에서 막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건데, 이 주간 부서의 안목도 높지 않지, 주니어 보드 입장도 현업 업무도 바쁘다 보니까 시간 할애도 정확하게 하면 본인들이 그 각각의 그 실천 과제별 구체적인 보고서를 쓸 수가 없어요. 왜? 그 눈높이 높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제3자가 써준 제3자 누가 있든 주간 부서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도 막 이런 문제가 복잡돼서 해본 결과 외부 전문가하고 한 사이클 돌리는 거예요. 외부 전문가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JB 활동에 의한 한 사이클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외부 전문가가 모든 컨트롤하고 이분들이 한번 가보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저 경남 남해에도 간다 싶다. 남해를 혼자 가면, 내비게이션 없이 가면 좀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같이 가보는 거예요. 누가 내비게이션 붙어놓고 그 운전해봐 한번 갔다 오면 두 번째 갈 때는 심리적 압박감 넘지 않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외부 전문가가 한번 같이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단도 해보고, 그 과제 워크숍도 진행할 거고, 그리고 과제들 나오면 과제에 대한 구체자가, 과제를 이제 워크숍 나오는 그 실천 과제가 바로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죠. 상사의, 아니면 업무 지시가 불명하다. 업무 지시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이제 실천 과제 뽑지 않습니까? 그 실천 과제, 업무 지시 명확하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거 하고, 과제 선정된 결과물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럼 여기 실행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실행안은 어느 정도 사례집이 있어야 됩니다. 타사에서 사례집을 가지고, 고객사에 맞게끔 만들어서, 업무 지시에, 명확한 업무 지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안으로 뭐 가이드를 만들고, 업무 지시 시트를 만들고, 그리고 중간중간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법도 방안도 만들고, 모니터 방안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럼 시트는 어떻게 만들 건지, 안에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실천 과제가 있으면 이걸 실행안들이 계속 10장, 20장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지만 이걸 가지고 적용이 가능해요. 근데 워크숍은 앞에 한 장만 있죠. 개요만 있습니다. 개요 가지고 실천할 수는 없죠, 사실. 개요를 실행안을 만드는 작업도 이 외부 전문가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돌립니다. 돌리면 2기 JB 할 때는 1, 2기에 50%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2기 때에는 나머지 50%는 변경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외부 전문가하고 연계해서 한 사이클 돌려보면서 그 주니어의 자신감을 확보할 수 있는 게 현재 입장에서 가장 최적화된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흐지부지 끝나지 않고 용도 3일 끝나는 형태가 아니고 임팩트 있던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움직이게끔, 그리고 움직이려면 아주 디테일한 실행 안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양한 변화 관리, 그러니까 이런 실행 안을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버틀력들을 다 보완할 수 있는 안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이거 이제 JB하고 협의해서 합의되면 이거 그때부터 바로 고하는 겁니다. 고하면 큰 문제는 없어요. 왜? 예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다 논의했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적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버틀력들은 그때그때 외부 전문가가 연계해서 수정 보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니어 보드 분들이 하이바단 주니어 보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한계, 자기 업무를 이제 유지하면서 주니어 보드 하다 보니까 심리적 압박감을 줄이면서 이게 하이바닥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외부 전문가하고 한 사이클 같이 해본다. 그걸 통해서 이제 한 사이클 돌리면 두 번째 사이클은 그나마 자신감을 확보하니까 그다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니어 보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최적의 아이디어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들고, 실제 저희도 많은 회사와 거래해 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1기, 2기 정도까지 저희 회사 연계해서 활동하고 3기부터는 자체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